인천 혹시 도끼파 사건 아세요? 예. 어? 도끼파 사건 들어봤어요. 아시는구나. 저 거기에서 네. 하셨던 분을 만나게 됐어요. 아, 진짜 실제로요? 네, 도끼로 이제 문 닫게 하셨던 분을 만나게 됐어요. 네, 아무튼 왔어요? 손님이셨죠? 왜냐면 궁금한 거 이렇게 물어보고 좀 우연하게 만나게 됐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뭐 그분은 얘기를 맨 처음에 안 했었었는데, 점을 보다가 혹시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살인 같은 거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냐, 이제 이런 거를 먼저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근데 있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도끼파 사건의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친구랑 원래 이렇게 둘이서 했었었나 봐요. 그 팔을 두 분이서 이제 운영을 했었었는데, 이 친구가 같이 이제 어디를 같이 가자고 했었대요. 근데 이제 그 분이, 나는 오늘 아파가지고 못 간다 했대요. 근데 그때 갔을 때 이제 칼 맞아서 그 친구가 죽은 거예요. 네. 네, 칼 맞아서 그 친구가 죽어서 그분이 너무 이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시작한 게 도끼파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자기가 너무 이런 죄책감에 좀 미안해서 의리라고 하죠. 그 전라도였었대요. 죽인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모텔인지 호텔인지 아무튼 가가지고 처음에 그 전화기를 끊고 진짜 온 방을 다 이렇게 해서 전라도 사람들만 모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몸 다 이렇게 벗기고 이렇게 해서 추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무튼 뭐 복역하고 나오셨는데 그런 일도 있었었어요. 그렇게 그런 분을 만나는 적도 있었어요. 자, 좋습니다. 우리 가제트 탐정 소개 좀 해주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KCI 한국탐정연맹 5기, 현재 가제트 탐정대회로 활동하고 있는 박래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협회 일도 많이 했었잖아요, 저랑, 그죠? 네, 맞습니다. 광주 쪽만 하시나요? 아니면은 최대 영역이 어디까지 하시죠? 최대 영역은 대한민국 전체라고 볼 수 있죠. 전체다요. 근데 왜 네. 그쪽만 했던 기억이 나지? 아무래도 제가 광주에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협회에서 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제가 실제로 좀 사실은 불법 흥신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완전히 좋아하진 않는데, 완전히 좋아 안 하죠. 근데 의뢰인께서 저한테 전화가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사건의 내용을 상담을 하고, 근데 뭔가 좀 뭐 이렇게 못 믿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협회에 전화하셔서 이런 박래혁 탐정이 실제로 있냐, 그래서 확인 전화도 실제로 하셨는데, 근데 결국에는 저한테 의뢰를 하시지 않고 좀 저렴한 업체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건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문제는 뭐였냐면, 저렴한 비용으로 의뢰를 했다가 의뢰인이 또 사전 조사를 좀 많이 해 놓으셔가지고 가서 이렇게 저희가 할 거는 증거만 좀 많이 찾아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뭐 개가 짖어서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의뢰인한테 얘기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한테 다시 의뢰가 되어서 제가 사건을 해결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개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네? 개가 한 마리도 없었어요. 예, 아예 개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개가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뭐 이렇게 개들이 저녁에 막 왈왈 이렇게 짖잖아요. 개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주소는 동일한 주소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개들이 거짓말 친 거네? 그렇죠. 그 업체 이름 알아요? 업체 이름을 제가 사실은 모르고 이거 여쭤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 또 다른 탈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문제는 해결이 드렸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협회에서 잘 알려드렸네,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런 사람 없다 그러지 않고. 예. 있습니다. 가제트 탐정대 KCI 5기. 예. 광주를 아우르고 있는. 예. 또 뭐 다른 재밌는 사건이 있어요?
또 사건은, 이제 의뢰인이 남자분이시고, 대상자는 와이프였는데, 요새 남자 의뢰인 너무 많아. 맞습니다. 여성분들이 아주 뭐 대단합니다. 네. 이 성비율이 좀 많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해당 지역은 이제 바닷가가 보이는, 아래쪽 지방이고.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예, 맞습니다. 대충 그런 말투의 그런 동네예요. 예. 저와 비슷한 이 전라도 쪽의 지방인데, 대상자죠. 대상자가 조사를 해보니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이런 여자였고, 그 다음에 의뢰인이 그 장사를 끝마치고 이렇게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들어오냐. 그리고 이 여자가 술을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온 시점에 와서 얘기를 맡기고 또 밖에 나가죠. 그래서 동네가 차가 좀 없고 좁고 거의 도보로 다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상간남을 만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항상 패턴은 일정했습니다. 꺾이는 그 골목에서 꺾이면 어깨동무하고 손잡고 애정행각하고, 또 술집 돌아다니면서 술집 들어가서 술 계속 먹고, 또 코 삐뚤 때까지 먹고, 또 새벽 2, 3시에 나와가지고 손잡고 돌아다니다가, 또 하필이면 거주지가 대상자, 그 의뢰인 집하고 상당히 가까운 집안이었어요. 가까운 동네였어요. 그 상간남 뭐 하는 놈이에요? 음료 배달합니다, 음료 배달. 음료 배달. 네. 음료 총각이에요? 배달. 그 친구도 총각은 아니에요. 아, 총각은 아닌데, 어. 갔다 왔습니다, 그 친구는. 갔다 돌싱? 왔고, 예. 돌싱이면 뭐 총각이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유부였으면 좀 복잡할 수 있겠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거 알려달라 뭐 이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집에 알려달라. 예. 그 집에 알려주면 그쪽에서 또 소송 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옛날에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그런 적 있었잖아요. 다른 사건. 이전에 또 사건은 이제 광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위장을 좀 잘 했었어야 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페달 복장으로 일단 뭐 그 바디캠을 착용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연스러운 복장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제가 배달원 복장으로 해서 오토바이 헬멧캠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따라 들어간 거죠. 그래서 몇 회에 사는지를 확인을 해야겠다, 그런 사건. 근데 그때는 제가 좀 오토바이 페달원 복장도 하고 또 통신기사 복장을 또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가 집에 어디 사는지는 알아냈는데, 이제 얘네들이 아지트가 있습니다. 요새는 뭐 모텔을 잘 가지 않고 아지트를, 공간?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원룸? 예예. 그 아지트를 얻어가지고 그 아지트 주소를 또 알아냈어야 했는데, 몇 층에 사는지도 알아냈어야 되고 몇 호까지 알아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통신기사 복장으로 해서 몇 층에서 어디 쪽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해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차량까지 타고 가는 것까지 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 변장하면 나는 궁금한 게 네. 진짜 통신 기사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택배 기사로 변장을 했는데 네. 그 담당 구역하는 그 회사의 같은 택배 기사를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내 구역인데 네. 왜 당신이 똑같은 옷 입고 있어?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만약에 부딪힌다고 하면 또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뭐 통신 기사만 사다리 들고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그 자동문 고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때 이렇게 자기가 그 뭐라 하죠? 유도리를 발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도리. 네. 하신 지는 꽤 오래되셨죠? 제가 벌써 지금 6년 차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거는 전업으로 하시진 않잖아요. 네, 다른 맞습니다. 사업도 하면서 이제 비즈니스를 가지고 네네네네. 계시잖아요. 일은 뭐 꾸준히 하시는 것 같던데. 네, 맞습니다. 네, 협회에서 제가 뭐 도움 청하는 것도 있고. 네. 탐정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거 사실 경찰 출신들이 탐정을 많이 준비하잖아요. 네. 근데 경찰 출신들하고 경찰 출신이 아닌 사람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경찰 출신들이 잘할 거라는 그런 인식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저한테도 보통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때요? 해보시니까? 경찰 출신분들이 뭐 탐정을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또 탐정을 하는 거 하고, 경찰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체포의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또 조사의 능력이 아무래도 좀 탁월한 부분들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차이점은 없다. 큰 차이점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탐정 업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홍보도 잘해야 되고 네. 상담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이제 탐정도 업이기 때문에 좀 많이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좀 잘 하시는데 좀 그걸 꾸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좀 이렇게 꾸준히 하거든요. 블로그도 꾸준히 하고 유튜브도 지금 사실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무언가를 좀 할 때 좀 꾸준하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센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수단으로 하는 업이기 때문에 자기를 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탐정 자격증의 종류가 많잖아요. 예. 근데 KCI 탐정사를 따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사실 제가 제 KCI를 선택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막연하게 다른 분을 먼저 한번 뵌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서울이었었는데 일단 1차 상담을 받고 나서 바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바로 또 찾았던 것이 바로 우리 임병수 대표님이었는데 그때 임병수 대표님의 그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그냥 이분은 전문가구나. 이게 달랐어요. 그분하고 제가 처음에 만나뵀던 분하고 이게 에너지가 많이 달랐다고 좀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있었죠. 그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장 좋았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5기면은 뭐 한참 됐네요, 그죠? 네, 지금 또 맞습니다. 많아졌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각계별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또 초대를 해서,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초대를 할 거고, 우리 희정 씨는, 박희정 씨는 탐정업을 하지 않고 본업이 무당인데, 이렇게 관련된 업무, 중첩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상간녀가 상담하러 오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잠시만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의뢰인한테 막 전화 오네 저도. 자, 바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고 가제 부탐정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앞으로도 저는 꾸준하게 또 지속적으로 또 의뢰인과 공감하면서 활동할 것이고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탐정에 의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현 상태가 좀 괴로우신 상태거든요. 근데 그 괴로움을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올바르게 탐정업을 꾸준하게 한 발 한 발 디뎌 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17기 현직 무당. 아까 그 뭐 이런 거 안마 그런 거는 커팅할 거니까 편집할 거니까 네. 기죽지 마시고. 네. 자, 이제 지금 무당업과 탐정을 어떻게 접목하고 할 것인지 본인의 소개를 어필을 좀 해주십시오. 홍보도 하시고. 아, 네. 요즘에 뭐 상간녀가 뭐 고소를 뭐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탐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저는 이제 겸사겸사 좀 다 가능해서 뭐 한 번에 이제 통합해 주시면 저도 이렇게 의뢰를 또 이제 잘 해결할 수 있는 좀 방편이 좀 있어서 이렇게 이것저것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